서울 부동산 시장에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입을 모아 말하는 운명의 날, 바로 5월 9일입니다. 이날은 단순한 달력상의 날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수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누군가에게는 평생 꿈꿔온 서울 입성의 사다리가 끊어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모든 에너지가 이 시점을 향해 응축되고 있으며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하필 5월 9일일까요? 정책적 유예 기간의 종료, 금리 인하의 기대감, 그리고 공급 절벽의 현실화가 마주치는 이 기묘한 접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서울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열차를 연경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5월 9일 이전에 왜 서울의 아파트를 잡아야만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냉혹한 경제적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5월 9일이 중요한 첫 번째 경제적 이유는 바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종료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장의 매물을 억지로라도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세제 혜택이 이 시점을 기점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주택자들은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5월 9일 이전에 장음을 치르거나 등기를 마쳐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5월 초까지가 서울의 핵심 입지에서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창구라는 뜻입니다. 5월 9일이 지나 중과세가 다시 부활하면 매도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티기에 돌입할 것입니다. 공급은 급감하고 가격은 다시 경직될 것입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기 직전의 마지막 틈새, 그것이 5월 9일이 주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가장 원초적인 지표는 수급입니다. 23년 전 공사비 폭등과 고금리로 인해 멈춰섰던 착공 데이터가 실제 입주 물량 부족이라는 성적표로 돌아오는 시점이 바로 2026년 봄입니다. 특히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메마른 상태입니다. 5월 9일 이후 본격적인 이사철과 맞물려 신축에 대한 갈증이 폭발하면 시장은 통제 불능의 가격 상승 구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없다는 공포는 구축 아파트의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공급이 없는데 수요가 몰리는 희소성의 원리가 서울 전역을 덮치기 전, 즉 공급 절벽의 현실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 전인 5월 초야말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서울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실제 사건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가시화되면서 2026년 중반 이후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구매력은 상승하고 이는 곧 집값 상승의 연료가 됩니다. 5월 9일은 이러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시장에 완전히 선반영되어 가격이 굳어지기 직전의 변곡점입니다. 금리가 실제로 인하된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이미 가격은 그만큼 올라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리한 투자자들은 금리 하락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기 전 여전히 고금리의 잔상이 남아 가격이 억눌려 있는 5월 초를 매수 적기로 판단합니다. 이자가 조금 높더라도 가격 자체가 낮은 지금 사서 나중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는 전략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매매를 주저하던 수요자들이 전세로 몰리면서 전세가는 이미 매매가의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익 값가 줄어든다는 것은 투입 자본이 적어진다는 뜻이며 이는 곧 투자 수요의 유입을 자극합니다. 5월 9일 전후로 계약 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전세가는 한 번 더 점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푸시업 푸시업 현상이 본격화되기 전 전세가라는 든든한 하방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을 때 매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5월 9일 이후 전세가 미친 듯이 튀어오르면 매매 시장은 이미 평범한 직장인이 접근할 수 없는 수준으로 멀어져 갈 것입니다. 부동산은 심리 게임입니다. 5월 9일이라는 특정 시점이 시장에 회자되기 시작하면 대중은 집단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른바 패닉 바잉의 전조 증상입니다. 5월 9일이 지나고 매물이 잠기며 호가가 오르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관망하던 수요자들은 이성을 잃고 시장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가격이 한 단계 점프한 뒤입니다. 남들이 공포를 느끼고 달려들기 전 여전히 시장의 회의론과 신중론이 교차하는 5월 초야말로 냉정한 판단으로 우량 매물을 선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군중이 줄을 서기 시작하면 당신에게 돌아올 몫은 비싸고 질 낮은 매물뿐입니다. 5월 9일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기 전 당신의 포지션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왜 서울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핵심 입지일까요?
5월 9일의 데드라인은 특히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합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세금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확실한 곳 하나에 집중합니다.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와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은 서울 부동산의 심장입니다. 이곳의 매물은 5월 9일 이후 가장 먼저 자취를 감출 것이며 가격 상승의 탄력은 가장 강할 것입니다. 지방의 자산가들이 자신의 자산을 정리해 서울 핵심지로 갈아타려는 상급지 이동의 종착역이 바로 이곳들입니다. 5월 9일 이전에 이 핵심 지역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견고한 방주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편이 아니며 핵심지의 매물은 더더욱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5월 9일 이전에 사야 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집어삼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적 매수가 필요합니다. 대출 규제의 틈새를 활용하고 급매물의 하자를 꼼꼼히 체크하며 향후 재건축 가능성이나 직주 근접의 가치를 따져야 합니다. 5월 9일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서두르다 보면 정작 중요한 입지 분석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매물을 기다리다 기회 자체를 날리는 것보다 80% 만족스러운 매물을 적기에 잡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정석입니다. 5월 9일 이후에 후회하며 시장을 떠도는 비용보다 지금 약간의 리스크를 안고 진입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할 것입니다. 당신의 분석은 차갑게, 행동은 5월 9일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5월 9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입니다. 매물은 잠기고 호가는 치솟으며 그때 살 거리라는 탄식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도배할 것입니다. 5월 9일 이전에 결단을 내린 사람은 자산 증식의 희열을 맛보겠지만 기회를 놓친 사람은 더 높아진 진입 장벽 앞에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와 타이밍의 5월 9일은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땅 서울의 지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관찰자로 남을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10년 뒤 부의 계급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십시오. 5월 9일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